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여러분, 곧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모를 참지 못하고 꼭지점에서 QAD를 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하락론자였습니다. 관세 이슈로부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현금을 들고 추가 조정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숏을 치지는 않았지만 숏 포지션 마인드였던 거죠. 그런데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숏쟁이가 롱을 타면 그게 고점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저는 그걸 알고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운동이 매매법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이 꼭지점 매매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근거로 이 매매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는 운동이 매매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꼭지점 매매법은 포모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죽을 자리를 알고 들어가자입니다. 우선 제 QAD 평단가는 77달러였습니다. 관세 충격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QAD를 추가 매수했는데 매번 손실 확정 지으면서 수량을 늘려갔습니다. 일단 올해는 QAD로 수익을 낼 생각이 없고 양도세 절세 전략도 같이 들어간 매매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140달러 구간에서 QAD를 매수해서 평단가 100달러로 맞췄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110에서 120달러까지 맞추고 싶었지만 일단은 100달러만 맞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3개의 계좌가 모두 평단가 100달러로 맞춰져 있습니다. 왜 100달러로 맞췄을까요? 그 이유는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 목표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QAD 목표가는 235불입니다. QQQ 주가로는 815달러. 앞으로 나스닥이 무려 34%나 더 상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나스닥이 단 한 번의 조정이 없이 올라간다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조정이 온다면 이 QQQ 주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올라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변동성 끌림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 오늘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QAD 235달러 보고 있느냐 궁금하시죠? 이 차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기준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이나 라이브 방송 때 간간히 공유드리는 차트 데이터입니다. 이 기준은 어떠한 근거 바탕으로 매도, 매수 구간을 표시해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달 조금씩 수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매도 구간은 점점 높아지고 매수 구간은 역시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2004년부터 일정한 원칙을 세워놓고 2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온 가상 포트폴리오입니다.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가상의 인물이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기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그리고 매달 150만 원씩 현금 흐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돈 3천만 원을 1년 동안 매달 250만 원씩 QQQ, 스파이, 슈드, QAD, 제피, 제피큐를 이렇게 6개 ETF를 정해둔 비율대로 총 12번 분할 매수를 했고 남는 현금 흐름을 투자하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시절에 QAD, 제피, 제피큐, 슈드 같은 ETF 없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만의 방식으로 이 주가를 추정한 값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적립시 매수가 끝난 이후에는 주식과 현금을 70대 30 비율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현금 비중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진행합니다. 매수 조건은 현금 비중 30%에서 40%로 늘어났을 때 현금 비중을 10% 줄여서 미리 설정해둔 비율만큼 6개 ETF를 매수합니다. 반대로 매도할 때는 현금 비중이 30%에서 25%로 줄어들 때 주식 비중을 10% 줄여서 설정해둔 비율만큼 ETF를 매도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초반에는 매수 신호만 계속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반에는 주식 자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현금 유입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무지성 매수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장기, 중기, 단기 기준에 따라서 매도 타임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시점마다 현금 흐름도 다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월 현금 흐름이 150만 원에서 쌓이면서 매년 물가 상승률 3%마다 이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주식 상승률이 높지 않다면 현금 흐름이 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매도가 정말 잘 나오지 않고 시장이 과할 때마다 매도가 뜹니다. 중기적, 단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10년 동안만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추가 현금 유입 없이 기존 주식과 현금 비중으로만 운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각 ETF의 매수 매도 비중을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그 결과입니다. 코로나 이전 구간에는 매도 신호가 발생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충격이 왔습니다. 코로나 하락 구간에는 현금 비중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매수 신호가 뜨고요.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갈 것 같더라도 단기간에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그에 맞춰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상승장에서는 자산이 불어나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하락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조죠.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시면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관점에마다 포트폴리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QAD, 레버리지 비중이 매우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형 ETF 비중이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성과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버리지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100% QAD 몰빵했다라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포트폴리오는 항상 20에서 30%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단순히 수익률만 노리는 전략이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장기 생존을 노린 구조입니다. 자, 이제 각 관점별 매수 매도 예측 구간입니다. 이 매수 매도 관점은 QAD 주가가 더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에 QAD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매도 기준을 보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QAD 235불, 중기적 162불, 단기적은 150불입니다. 그리고 매수 기준을 보면 장기적 100불, 중기적 70불, 단기적 65불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저희 관점은 이렇습니다. 중기적, 단기적 관점에서는 큰 충격이 오면 QAD 주가가 65달러까지 빠질 수도 있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QAD 주가가 10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 기준으로 평단가 100달러로 맞춰놨고 만약에 정말 70에서 65달러까지 하락한다면 그때는 남아있는 현금을 더 적극적으로 추가해서 매수할 생각입니다. 즉 이번 꼭지점 매매법은 포모를 해소하기 위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샀지만 죽을 자리를 미리 알고 그에 맞게 대비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말이 돼?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승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시장은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과론적 차트가 나와야 나중에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매수도 전량 진입이 아니라 일부 진입을 해서 포모를 해소하고 현금 보유로 진행했습니다. 조정이 오면 사야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면 일정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입하자. 이런 관점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인하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있던 자금이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 단기 충격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이유는 이 포트폴리오는 20년간 동일한 규칙으로 유지하면서 관리된 가상 포트폴리오 데이터라는 점, 현금 비중을 20에서 40%를 칼같이 유지하면서 포모나 공포와 같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속 매매했다는 점, 20년 누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 이 점을 판단하고 저는 이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상승장일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모두 각자 기준을 끝까지 지키면서 여러분의 자산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